저는 올해 58, 강원도 외곽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윤희예요. 사람들은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요. 남편 정태수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지 오래였죠. 밥은 같이 먹지만 말은 없고 잠은 같은 집에서 자지만 방은 따로였습니다. 그렇게 28년을 살았어요. 정확히는 살아냈다고 해야 맞겠네요.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태수는 말없이 먹고 나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없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그 벽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결혼 초반엔 아니었어요. 처음 몇 년은 그래도 대화를 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시집살이를 하고 생활에 치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남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죠. 최소한 남한테는 예의라도 지키잖아요.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12월 중순,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죠. 손님들 이불을 빨아서 보따리로 묶어 뒷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계단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발이 헛디뎠어요. 아, 떨어지겠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끝나도 괜찮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28년 동안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허리를 낚아챘거든요. 위험해요. 뒤에서 들려온 낯선 남자 목소리. 그리고 제 등에 닿은 단단한 가슴.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쿵쾅쿵쾅 2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키가 큰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정해 보였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 들어온 장기 투숙객입니다. 장민준이라고 해요.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 같았어요. 계산된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요. 아, 네. 사장 박윤희입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눈 내리는 계단 위에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민준의 손길이 생각났어요. 제 허리를 감쌌던 그 팔의 온기, 등에 닿았던 가슴의 단단함. 28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58살의 얼굴. 주름이 있고 피부도 처졌고 머리엔 흰머리도 섞여 있었죠. 이런 얼굴로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쿵쾅쿵쾅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58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주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다녀오고, 낮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저녁엔 마당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죠.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프리랜서라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면서 조용한 곳을 찾다가 이곳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살다가 복잡한 게 지쳐서 한동안 시골에서 지내고 싶다면서요. 사장님, 아침 잘 먹었어요.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후 그가 한 말이었어요. 28년 동안 그 어떤 남자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태수는 한 번도 제 음식이 맛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고맙습니다. 점심은 12시쯤 차려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히 손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어서, 아니면 민준의 따뜻한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민준이 내려올 시간을 의식하게 됐죠. 거울을 보는 횟수도 늘었고요. 어느 날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 한참을 구경했어요.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비비크림 하나를 샀죠. 집에 와서 바르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화장을 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예뻐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한테요? 민준한테요. 58살 아줌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민준을 의식하게 됐어요. 민준은 자주 말을 걸어왔어요. 사장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산책 다녀오셨어요? 이 동네에 맛있는 식당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사장님은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태수는 28년 동안 저한테 이런 질문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 저녁 민준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길래 저도 나가봤어요. 용기를 내서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나가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같이 앉으실래요? 그가 벤치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심장이 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별이 참 많네요. 민준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 별이 쏟아질 듯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보다 옆에 앉은 민준이 더 신경 쓰였죠. 그의 옆모습, 그의 숨소리, 그의 존재 자체가요. 윤희 씨, 혼자 이 큰 민박을 운영하시는 게 힘드시겠어요. 민준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28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태수도 아이들도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냥 엄마, 여보, 사장님 그런 호칭들 뿐이었죠. 윤희. 제 이름이 이렇게 예쁜 이름이었나 싶었어요. 민준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은 완전히 다른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고 매일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평하는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민준의 눈빛이, 민준의 모든 것이 자꾸 생각났어요. 12월 말, 눈이 더 많이 내렸어요. 아침부터 눈을 치우느라 정신없었죠. 민준도 나와서 같이 치워줬어요. 윤희 씨, 제가 할게요. 들어가 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나란히 눈을 치웠어요. 숨이 하얗게 나왔고 손은 시렸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점심 무렵 민준이 외출했어요. 마을에 볼 일이 있다면서요.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윤희 씨, 나왔어요. 민준이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파는 거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윤희 씨 거 사왔어요. 혼자 드시기 뭐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뭔가를 사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호떡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호떡이 맛있어서, 아니면 누군가 저를 생각해줘서, 아니면 28년 동안 쌓여있던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윤희 씨,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준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요. 그날 밤, 저는 호떡 봉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 따뜻했던 온기가 아직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민준이 제게 물었어요. 윤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먹을래요? 마을에 괜찮은 식당 있다고 하던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요? 58살 아줌마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는 괜찮은데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럼 내일 저녁 6시에 나가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을 뒤졌어요. 28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을 꺼내봤죠. 다 낡고 촌스러웠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마을 옷가게에 가서 새 옷을 샀습니다. 검은색 니트와 베이지색 롱스커트.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58배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저는 새로 산 옷을 입고 민준을 기다렸어요. 거울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화장도 했죠. 비비크림에 립스틱까지.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와, 윤희 씨 정말 예쁘네요. 민준이 저를 보고 한 첫마디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58살에 예쁘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고마워요. 우리는 마을 식당으로 갔어요. 작지만 분위기 좋은 곳이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윤희 씨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네, 28년 됐어요. 결혼하고 여기 왔죠. 남편분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28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그냥 각자 살아요.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살짝 잡아줬죠.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위로였거든요. 민준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45인데 인연이 없었어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의 눈빛이 쓸쓸해 보였어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죠. 대담한 질문이었어요. 지금은 만난 것 같아요. 민준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2월인데 눈이 아니라 비였죠. 우산이 없어서 민준의 외투를 같이 뒤집어 쓰고 뛰었어요.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옷 갈아입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민준에게 수건을 건네주려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사방이 캄캄해졌죠. 윤희 씨,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어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네, 괜찮아요. 촛불 있어요. 손을 더듬어 촛불을 찾아 켰어요. 흔들리는 불빛 아래 민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촉촉한 눈빛. 윤희 씨. 민준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왔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준의 손이 제 뺨을 감쌌거든요. 따뜻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58이에요. 민준 씨보다 10살도 더 많아요. 상관없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민준이 속삭였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민준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죠. 58살에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후회해요? 민준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후회하는 건지, 행복한 건지, 무서운 건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후회 안 해요. 평생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태수 몰래요. 태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오후 민준과 마을 찻집에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윤희 씨,
남편분과는 왜 그렇게 됐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사랑은 아니었어요. 중매로 만났죠.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했고, 애를 낳았고 살았어요. 아니, 살아냈어요. 폭력은요? 가끔요. 술 먹으면 손을 들었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가끔 정말 가끔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가끔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이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그건 폭력이에요. 한 번이라도 손을 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혼, 58배 이혼하면 어디 가서 뭘 해요? 저랑 같이 살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도 안 돼요. 민준 씨는 45이에요. 앞길이 창창한데 58 아줌마랑 살 수는 없어요. 왜요? 나이가 중요해요. 저는 윤희 씨가 좋은데요.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58배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술 취한 태수가 집에 돌아왔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너 달라졌어. 태수가 뒤에서 말했어요. 술 냄새가 지독했죠. 뭐가요? 화장도 하고 옷도 새로 사 입고 그놈이랑 뭐 있지?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태수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뺨을 맞았죠. 너무 아팠어요. 28년 동안 날 속였어. 그놈이랑? 아니에요. 또 맞았어요. 이번엔 팔이었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태수가 소리쳤어요. 그때 민준이 뛰어 내려왔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민준이 태수를 밀쳤어요. 태수는 비틀거리다 넘어졌죠. 너 이 새끼. 내 마누라한테 손대. 손댄 건 당신이잖아요. 이게 남편이 할 짓이에요. 민준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제 팔엔 이미 멍이 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제 팔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참지 마세요. 이건 폭력이에요. 하지만은 없어요. 윤희 씨 인생이에요. 윤희 씨가 행복해야 해요. 민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 눈빛이 저를 살렸습니다. 며칠 동안 민준은 증거를 모았어요. 제 몸의 멍사진, 녹음된 태수의 폭언. 그리고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28년을 같이 산 사람을 고소한다는 게. 하지만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아줬죠.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이혼 조정이 시작됐어요. 태수는 처음엔 버텼지만 증거들이 명확했죠. 결국 3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난 날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봄바람이 불었어요. 3월이었죠. 이제 진짜 윤희 씨 인생이에요.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무서워요. 뭐가요? 새로 시작하는 게요.
58배 뭘 할 수 있을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며칠 뒤 민박집 간판이 바뀌었어요. 윤희의 숲속 쉼터. 제 이름이 박힌 간판이었죠. 28년 만에 처음 가진 제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장님, 요즘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완전 달라 보여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람이 봄을 맞으면 다 그래요. 민주는 저와 같은 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민준이 있고 밤에 자면서 민준의 품에 안기는 게 행복해요? 어느 날 밤 민준이 물었어요.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58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민준과 저는 마당 데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빛이었습니다. 윤희야. 민준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언제부턴가 반말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좋아요. 더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응. 9월에 작은 결혼식 어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혼식이요. 58살에요. 우리가 결혼식을 해? 왜 안 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민준의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상관없어. 우리 인생이야.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자. 민준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나 58이야.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많고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예뻐. 민준이 제 뺨에 키스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온 눈물이었죠. 응. 결혼하자.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 누워 별을 봤어요. 쏟아질 듯한 별들.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민준아. 응. 고마워. 내 인생의 봄을 선물해줘서. 나도 고마워. 윤희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줘서. 민준이 저를 안아줬어요. 단단한 품이었죠. 2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었습니다. 8월이 되자 손님 중 한 분이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결혼 준비 중이세요? 요즘 완전 신혼 같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9월에 결혼해요. 어머, 축하드려요. 그런데 신랑이 누구세요? 여기 있는 민준 씨요. 손님이 깜짝 놀랐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아요? 13살 차이요.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제 말에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한다고, 행복하라고. 9월 첫째 주 토요일,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당에 천막을 치고 의자 20개를 놓았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민박집 단골 손님들, 마을 이웃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웨딩드레스까지는 부담스러워서 그냥 예쁜 원피스로 했죠. 머리는 미용실에서 올려 말았고요. 윤희야, 정말 예쁘다. 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58살에 예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을 줄이야. 식수는 간단했어요. 주례도 없었죠. 그냥 우리 둘이 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윤희야,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하고 지킬게.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민준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민준아, 나도 너를 평생 사랑할게. 내가 나한테 준 봄을 나도 너한테 줄게. 제가 대답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 저를 안아줬죠. 그 품이 따뜻했어요.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마당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죠. 와인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민준과 저만 남았죠. 피곤하지? 민준이 물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피곤해. 너무 행복해서. 우리는 다시 마당 데크에 앉았어요. 9월 밤바람이 시원했죠. 윤희야, 나 진짜 행복해. 나도. 민준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58도 늦지 않았구나.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간다고 했죠. 제 인생이 그랬어요. 58배 핀 사랑이 제일 뜨거웠고, 제일 진했고,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민준과 함께 맞이한 첫 가을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마당을 쓸면서 민준이 끓여준 커피를 마시면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말했어요. 윤희야, 내년 봄에 제주도 여행 가자. 정말? 응. 우리 신혼여행 못 갔잖아. 늦었지만 가자. 좋아. 신혼여행이요. 58배 신혼여행이라니. 웃음이 났지만 행복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어요. 58살의 제 얼굴. 주름은 여전히 있고 흰머리도 여전히 많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민준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뭐해? 그냥 내 얼굴 보고 있어. 예쁜데? 거짓말쟁이. 진짜야. 세상에서 제일 예뻐. 민준이 제 뺨에 키스했어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한가였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58년 살면서 처음으로요. 눈 내리던 그날 민준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았을 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봄이 찾아왔고 그 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늦게 핀 사랑은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 가르쳐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날 이후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60이고 민주는 47입니다. 여전히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민준과 함께요. 민준이 예약 관리를 하고 저는 요리를 하죠. 완벽한 팀워크예요. 손님들이 물어요. 사장님 부부 신혼처럼 사시네요.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우리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신혼이죠.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신혼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준이 제게 키스하고 매일 밤 자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말하죠. 지난주에는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이었죠.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잡고 걸었어요. 60살에 이런 행복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눈 내리던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만약 민준이 제 허리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작은 만남 하나가, 작은 용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어요. 28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던 제가 지금은 매일 웃으며 살고 있어요. 58배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죠. 사람들은 말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요. 오히려 이 나이에 하는 사랑이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소중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거든요.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도 민준이 호떡을 사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이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윤희야, 호떡 먹자. 고마워.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여전히 달콤하고 여전히 따뜻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마당 벤치에 앉아 호떡을 먹었어요. 가을 하늘이 참 맑았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요. 이게 행복이구나 생각했어요.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구나. 60살의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민준과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눈 내리던 그날, 제 마음도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온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늦게 핀 봄꽃은 더 오래 가요. 제 사랑이 그래요. 끝.